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지편동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루 마을 1단지 자이 2편한 세상 아파트예요. 입찰 기일은 2023년 7월 19일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한 번 유찰됐고요. 또 5월 달에 변경이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 7월 19일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볼 거는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을 받아가는지,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7143번 물건입니다. 지편동 새나루 마을 1단지 세종 자이 2편한 세상 107동 17층 물건이에요. 아, 층수 좋아요. 요게 18층 중에 17층이더라고요. 2023년 4월 5일 날 신건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찰됐어요. 감정 가격이 7억 7,100만 원이었거든요. 요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를 가지고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22년 요 당시에는 요 정도 가격이 맞아요. 20년 정도, 21년이죠. 이때는 9억 정도였고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맞이하면서 한 7억대 정도 감정이 됐을 것입니다. 유찰되고 변경됐다가 지금 이 가격 5억 3,970만 원, 저감은 30% 되는 거 아시죠? 이 가격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낙찰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예요. 5,397만 원이고요. 면적은 84.62제곱미터, 전용 25.6평이고요. 여기 대지권 보시면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세종시는 이제 분양가격을 다 납부를 해야만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이 대지권 미등기 요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낙찰되고요. 잔금 납부하시고 난 후에 촉탁등기 하잖아요. 이후에 요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해가지고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세lum동에서요. 대지권 등기 안 된 분들이 대지권 등기를 이제 지금 별도로 집단으로 안 하고 별도로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에서 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는요. 전체 아파트, 자이 아파트 이 전체가 아마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18층 중에 17층으로 되어 있죠. 사용 승인이 21년 11월 25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1년 11월 25일. 입주 지정 기간 뭐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주죠. 그럼 12월 1월 달 정도에 입주 지정이 아마 마감이 됐을 거고 뭐 그때까지도 안 된 사람들은 뭐 2월, 3월 달에 가지고 입주를 했을 겁니다. 면적은 84.62제곱미터.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에 포함했다. 그래서 감정 가격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고요. 매각 목적물 및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여기 임차인 두 분이 있죠. 근데 이게 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는 보증보험이고 하나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일자는 22년 3월 3일, 확정일자는 21년 9월 17일. 그러니까 21년 9월 달, 요 이제 11월 입주 지정 기간 잡혔으니까 요때 이제 전세들을 이제 구한 것 같아요. 2억 5천. 계약서는 요때 쓰고요. 전입은 요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지 했겠죠. 그리고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겁니다. 자, 2억 5천이고 요 분들은 보증보험은요. 이분들한테 먼저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대의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5억이 아니고 2억 5천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3월 21일이죠. 22년 3월 21일. 전입일자가 22년 3월 3일. 야, 이거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억 5천은 만약에 못 받는 게 있으면 인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이 물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입일자가 22년 3월 3일이지만 점유를 언제 했냐가 중요해요. 이 새 아파트잖아요. 이 새 아파트들은 점유가 늦어요. 전입신고는 어차피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전입신고는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는 잔금을 내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등기부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시면 이렇게 22년 3월 21일 날 소유권을 갖고 왔어요. 당연히 이분들이 3월 3일 날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3월 21일 날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대항력은 3월 22일 0시가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근저당 내가 입주하는 날
다음날 근저당 설정. 그게 바로 전세 사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원래 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4억 8천만 원 거의 다 받은 거죠. 요 정도면 4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억. 120%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4억 8천 채권 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청구 금액도 4억 500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22년도에 500 얼마 밀려 있고 지금 정도는 한 4억 1천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억 1천이 이분들이 받아갈 금액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억 5천 그러면 6억 6천 이상만 되면 뭐 임차인도 다 받아가고 이 새마을금고도 다 받아가겠네요. 자, 이제 그걸 따져봅시다. 자, 22년 3월 3일 확정일자, 21년 9월 17일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 요건이에요, 그게. 이분들은 전입신고는 3월 3일 날 했습니다. 근데 점유는 언제 했겠어요? 3월 21일 날 이날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대항력은 3월 22일 0시가 되는 거예요. 0시. 은행보다 뒤로 밀리네요. 은행은 21일이니까 당일날이잖아요, 딱. 그럼 이분들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받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4억 1천 정도를 먼저 받아가고요.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는데 만약 6억에 낙찰됐다고 합시다. 4억 1천 받아가면 1억 9천이 남아요. 그러면 1억 9천을 임차인이 받아가겠네요. 나머지 6천만 원 못 받는 거예요. 6억에 낙찰된다면. 근데 만약에 6억 5천에 낙찰됐다. 그래도 이분들은 한 돈 1천만 원, 2천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입세 열람을 보니까 빠르다 하더라도 1순위를 못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못 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하냐? 이분들은 대항력이 있다라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 요건, 점유하는 날이 늦었다라는 거죠. 21일 날 분명히 점유했을 겁니다. 그러면 22일 0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은행보다는 새마을금고보다는 뒤늦게 배당을 받아갈 거고요. 배당 금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 못 받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부 보면 여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지웠지만은 요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합니다. 요 임차권 등기가 소멸하느냐 이거예요. 소멸 안 해요. 딱 등기로 이거 말소 안 돼요. 이거를 별도로 말소시키셔야 돼요. 요게 지금 보증보험이잖아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액을 받던 못 받든 간에 말소를 해줄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말소할 건데 또 새마을금고가 저는 무조건 먼저 1순위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 2억 5천에 대한 거는 2순위입니다. 이 보증보험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못 받는 건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하던 그 문제고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금액, 못 받는 금액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말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서류를 주면 그거 가지고 임차권 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말소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맨 뒤에다가 놓을 테니까 그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각물권 명세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요 최선순위 설정, 요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예요. 22년 3월 21일 근저당. 요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배당 요구도 23년 1월 18일까지예요. 근데 이분들 보면 지금 23년 1월 11일, 22년 11월 1일 어쨌든 간에 요 지금 보증보험에서 대의 변제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요 23년 1월 18일 넘기지 않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했으니까 당연히 확정일자는 일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한 날, 그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그러면 22년 3월 12일이었나요? 3월 22일이네요. 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이제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3월 22일 기준으로 받아가는데 은행 4억 천 먼저 받아가고요. 이분들 요거 2억 5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받아갑니다. 다를 못 받아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놨죠. 이분들이 배당을 만약에 못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설명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인수가 된다면 인수 여지 있음이라고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인수 여지 있다라는 말이 없죠. 대항력은 있지만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옵션 1에서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기를 했지만 대항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항력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전액 다 배당 받아가는 거고 1번으로. 대항력이 없다면 2번으로 일부 약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수되는 사항이 없다. 어찌됐든 간에 먼저 받아가든 뒤에 받아가든 인수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각물권명세서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 여기 보면 피고란에 보증보험 주식회사 임차인 누구의 대의 변제자임.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신 것 같아요. 대의 변제했다는 거 보면. 그럼 현재 이게 공실일 확률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관을 들어오면 침실 2개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 다 보면 붙박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방이죠. 드레스룸이 넓게 되어 있다는 게 보이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알파룸. 근데 알파룸이 꽤 넓은 것 같죠.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이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굉장히 넓게 보일 것이다. 현관 들어와서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알파룸 앞에도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창하고 부엌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 당의 통풍이 잘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권리상은 문제가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아가던 못 받아가던 인수는 없다. 예, 인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보증보험사에서 서류 받아서 말소하시면 된다. 자, 이제 가격입니다.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제가 6억 5천, 6억 그 사이에 낙찰될 거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6억 5천 나와 있고 뭐 6억 8천도 나와 있고 그래요. 고층들은 6억 8천 정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낙찰은 6억 5천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여기가 2년 차가 아직 안 됐어요. 22년에 입주했으니까 22년 입주면 24년이 돼야 돼요. 24년 1월 정도가 돼야 2년 차가 됩니다. 아직 몇 개월 남았죠. 이제부터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년 차가 돼가니까. 근데 아직은 물건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거래 사례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 거래된 것들 보니까 어떤 것들 뭐 9억 거래된 것들도 있어요. 한참 가격 높을 때. 조만간에 다들 이렇게 거래들을 한다고 하면 매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7억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6억 5천에서 7억 정도가 현 시세, 실적인 낙찰이 된다고 하면 6억에서 6억 5천 정도에서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 지편동 아파트 경매 물건을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항 요건을 이게 딱 갖추려면요, 전입하고 점유가 다 이루어진 다음날 영시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 인수할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로 받아간다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 은행보다 새마을금보다도 먼저 가져간다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빨리 되어 있고 전입도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은행보다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받아간다면. 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받아가는데 두 번째에서는 전액 배당은 못 받을 거고 일부 배당, 약간 못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될 건 없다. 인수되는 상황이 없다. 두 번째로 받아간다는 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요. 지금 보증보험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잖아요. 이분들이 못 받아간다 하더라도, 전액 다 못 받아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증보험회사에서 말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1순위로 해가지고 다 받아가겠죠. 그거는 어디랑 다투는 거다? 새마을금고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다툴 문제예요. 낙찰자는 다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인수될 상황이 전혀 없다. 안전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같은 거 현재 미납되어 있는지 아마 알아보시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거는 나갔을 수도 있다. 현재 공실일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세종시 지편동 아파트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